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대한광통시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조정이 훅 하고 나왔을 때 유상증자, 그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더 올라가기 위한 장작이 될 것이다. 결국에 여기까지 왔네요. 자, 그 타이밍엔 그럼 또 이제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지를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광통시는 국내 유일의 광섬유 풀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국내 유일이 된 거냐? 여기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면 원래도 한국에서 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2010년대 후반까지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되게 잘 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악재 하나가 등장합니다. 뭐가? 중국이라는 경쟁자의 부상. 이때 얘네가 저가로 헐값으로 덤핑을 해버려요. 그러면 점유율을 유지한다라고 하더라도 얘네 가격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헐값에 이들도 제품을 출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실적은 박살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점유율 뺏기는 것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때는 중국 업체들을 한국 쪽으로 끌어와도 뭐라고 안 하던 시기였습니다. 아니 LG나 이런 데에도 다 그렇게 썼는데 우리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광통시는 더욱더 코너로 물리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20년대 최근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봤다. 그러면 당연히 얘네보다 체급이 작았던 회사들은 더 안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상황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얘네만 이 광통신 쪽에 거의 유일하게 남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딱 되니까 치킨 게임을 넘어가니까 상황이 좋아지고 있네요. 왜? 일단 첫 번째, 미국과 중국의 계속 부딪힘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이 설치를 하는 이들이 대체제를 찾아요. 그랬을 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전에 잘했던데 어디 있지? 그러면 중국 이전에 대한광통신이 나름의 성과를 내왔기 때문에 선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률을 어느 정도 회복한 것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고도화를 하며 기술력으로 이겨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있으면 절대 단가로 중국 못 이기거든요. 그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면 그러한 기술력이 축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기존에 있는 광통신을 더욱 좋아지게 만드는 건 물론이거니와 반도체 소재 쪽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릿고개를 넘어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유상증자까지 해버렸네. 근데 요걸 통해서 엑셀을 밟으려고 한다. 그러면 당시에는 조금 아쉬웠어도 이후에는 기대감이라는 녀석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이 AI 관련해서 반도체 엔비디아에서 그 베라루빈인가 신제품 얘기를 했고 올해 하반기 출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능이 5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로 반도체가 깔리면 그만큼 데이터의 이송량이 증가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광통신 투자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깔려있는 거에 증설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주게 된다면 그냥 박수 치면서 보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25년 실적 정산 마무리 될 거고 28년 예상치와 26년, 27년 컨센서스도 재조정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수치가 구체적으로 괜찮다면 거기서 또 한번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꿈틀거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적자가 이제 26년부터 본격적인 반전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랬을 때 140억, 160억 이렇게 나오고 이 40억씩, 30억씩 증가한다라고 생각하면 28년은 한 200억 원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현재 3,800억 정도는 26년 기준으로는 조금 비싸다라고 할지라도 27년 혹은 28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이만큼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위치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나름 매력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드린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럼 바닥이 높아지는 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위치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수급은 어떤 게 보여지고 있다? 외국인이 주워 담아가고 있다. 계속 사간다면은 기관 돌아왔을 때 한 번 더 이제 반응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볼린저 상단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완벽한 이탈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도 그때 이후로 이렇게 힘 빠지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거기가 최근에 고점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정리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떨어지면 21선까지 이탈할 수 있으니 비중 조절하실 분들은 빠르게 하시면 되고요. 난 이것도 기다리겠다. 6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탈 전까진 홀딩하는 것도 괜찮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럼 글로 쓰며 마무리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 뭐라고요? 광통신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확실하게 치킨 게임 끝. 승리자가 이제 최대한 땡겨 올려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수급적으로 실적이랑 연결해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볼린저 상단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61선까지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위에 한계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걸리적거리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꺾이지 않는다면 계속 가는 식으로 해서 요건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 대한광통신 마무리 한번 지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